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 제16장 기말결산 분계 순서도 체크리스트입니다. 기말결산 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셔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길 빕니다. 기말결산 1단계는 회사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증빙에 대해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와 법인카드를 1월 10일까지 확정짓고 전표를 작성합니다. 회사 거래의 90% 이상 거의 모든 거래가 세금계산서와 법인카드를 이용하므로 이 두 가지 증빙을 회계 처리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하며 시간도 가장 오래 걸립니다. 2단계는 발생주의 항목에 대해 분개하는 것입니다. 중급회계 교재나 학원 강의를 들어보시면 발생주의 회계란 현금의 지급 시점에 회계 처리하지 않고 거래가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금의 지급 시점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청구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더 올바릅니다. 실무적으로 발생주의 회계 항목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매월 청구되지 않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즉, 청구 주기가 결산 주기인 매월이 아니라 한 달 이상 장기인 경우입니다. 매월 말 결산 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 등 청구서가 오지 않으므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목표 달성 성과급의 경우 대개 1년을 주기로 측정하고 지급합니다. 그런데 결산은 매월 말 하므로 결산 시 청구서가 오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부여 시부터 3년 등 약정 용역 기간 동안 근무해야 그 이후에 행사를 합니다. 즉, 부여 시부터 행사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결산은 매월 하므로 청구서가 오지 않더라도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 비용과 부채를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발생주의 항목이며 판매 후 일정 기간 동안 품질을 보증하는 경우 매출이 발생하면 보증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미래에 청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출이 발생한 기간에 판매 보증비를 회계 처리합니다. 기말결산 3단계는 제품 제조원가 계산입니다. 먼저 당월 중 재고자산 수량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월 초재고 수량 20, 당월 중 생산 수량 100, 당월 중 판매 90, 월말 재고 30입니다. 월초 수량과 당월 중 생산된 수량의 합계가 당월 중 판매되거나 월말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월초 재고 장부가액과 당월 생산원가를 합한 금액을 당월 판매원가, 매출원가와 월말 재고로 배분합니다. 먼저 월초 재고자산 장부금액을 전부 매출원가로 분개합니다. 그 다음으로 12월 중 생산원가를 전부 매출원가로 분개합니다. 그러면 전부 매출원가로 분개가 되었으므로 12월 말 재고 수량에 배분될 금액을 계산하여 이만큼만 매출원가를 취소하고 다시 월말 재고자산으로 분개합니다. 구체적인 분개를 보면 월초 재고자산을 전부 대변에 기록하고 차변에 매출원가로 돌립니다. 1단계에서 우리는 세금계산서와 법인카드 전표를 모두 비용, 당월 제조비용으로 분개했으며 2단계에서 발생주의 항목도 모두 당기 제조비용으로 분개했습니다. 즉, 12월 중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용에 대해 1단계와 2단계에서 이미 모두 비용으로 분개했습니다. 이렇게 분개한 것을 전부 대변으로 쓰고 차변에 매출원가로 돌려줍니다. 월초 재고 장부가액과 당월 생산원가를 합한 금액을 월초 재고 수량과 당월 생산 수량을 합한 재고 수량으로 나누면 제품 한 개당 원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월말 재고 수량을 곱하면 월말 재고에 배분될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만큼을 대변에 매출원가를 기록하여 취소하고 차변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 등 재고자산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월초 재고를 매출원가로 돌리고 당월 생산에 소요된 모든 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 청구비용과
발생주의 항목 비용을 모두 매출원가로 돌린 후 월말 재고를 계상하는 순서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회사 제품의 종류가 많으므로 생산원가를 매출원가와 월말 재고원가로 배분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표준원가를 사용하면 더 복잡합니다. 4단계는 자산부채 평가 분계입니다. 자산을 순실현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분계인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개발비 손상차손 분계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외화환산하고 파생상품 평가를 해서 자산과 부채를 기말의 공정가액으로 조정합니다. 5단계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이자 비용을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돌리는 등 계정 재분류 분계를 합니다. 또한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여 미지급법인세, 이연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 분계를 합니다. 오늘은 기말결산 분계 순서도 체크리스트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